몇 년 전부터 이 사람 농구 선수들의 생산성만 관심을 가졌어요. 한 1승의 가치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을 쓸 때부터 이제 농구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농구의 승리의 원칙이 뭐냐, 볼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 상대팀이 득점하지 않고 볼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 볼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슛을 쐈는데 그거를 공격 안 들어갔어. 그걸 뺏기잖아요. 근데 그걸 공격 리바운드 하면 소유권을 유지하잖아요. 득점으로 소유권을 전달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비즈니스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다음엔 조금 어드밴스드 된 메저, 윈 프로듀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윈 프로듀스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을 스텝 1, 2, 3 뭐 이렇게 있는데, 완벽하게는 설명 못하지만 제가 대충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 첫 번째는 이거 뭐 별거 아니에요. 팀의 승리, 팀 승리. 그러니까 스텝 1, 2, 3는 팀 기록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아직 개인 선수로 가지 않았어요. 자, 스텝 1은 오펜시브 공격 수비의 효율성과 팀 승리와의 관계를 엮어주는 것. 오펜시브 이피션시가 뭐가 있어요? 어떤 공격권, 그 포제션을 할 때마다의 당의 포인트를 얼마나 넣느냐. 그러니까는 소유한 당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디펜스 이피션시는 수비 건당 허용하는 득점, 뭐 이런 거가 디펜스 이피션시잖아요. 그런 것이 팀 승리에, 내 생각에 뭐 거의 비슷한 웨이트로, 뭐 득점을 하나 실점을 하나, 1점 득점과 1점 실점과 똑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여하간에 팀 승리와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 두 번째는 승리라는 용어로서 각 포인트와 각각의 포지션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그쵸? 아까 기본 철학에서 득점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혹은 포지션을 뺏어오는 것, 포지션을 뺏기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생각했었잖아요. 그거의 가치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스텝 2입니다. 스텝 3는 뭐 기록도 있죠. 인디비주얼 박스 스코어 통계 있죠. 그거의 가치. 즉, 아까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에는 뭐랬죠? 수비 리바운드,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뺏어오는 거가, 그쵸? 혹은 뭐 턴오버를 유발하는 거, 이런 거 있고,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공격 리바운드, 턴오버를 억제하는 거, 혹은 득점을 함으로써 포지션 넘기는 거는 야투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각각의 개별 기록들, 모든 변수들, 리바운드라지 이런 것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스텝 3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점 슛 메이드의 가치, 3점 슛의 가치는 이 사람도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3 곱하기 value of each point, 각 득점에 3점을 넣었으니까 곱하기 3 더하기, 그 대신에 3점 슛을 넣는 순간에 포지션을 뺏기죠. 그쵸? 그 포지션을 뺏기는 거의 가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치는 1점의 가치는 0.032이고, 그 다음에 포지션 뺏기는 거의 가치는 마이너스 0.034래요. 그래서 3점 슛을 넣었을 때 그거의 가치는 0.064다. 승리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6.4%의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요건 예인데, 이제 모든 변수들, 2점 슛도 마찬가지고, 뭐 프리드로도 마찬가지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게 스텝 3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팀 기록입니다. 자, 이제 스텝 4부터는 개인의 기록, 그 개인의 어떤 승리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 each 플레이어의 어떤 통계적인 생산의 가치, 뭐 이런 거를 방금 전 스텝 3에서 이용한 가치를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3점 슛이 몇 개 만들었냐. 근데 아까 3점 슛 하나당 가치가 0.064였죠. 그거 넣고. 2점 슛을 몇 개 만들었냐. 그거의 가치가 0.031.
그다음 프리드로를 몇 개만 넣느냐. 근데 각각 하나당 가치가 0.017. 뭐 이런 식으로 이 식만 봤을 때 여러분 아까 앞에서 봤던 그 MBA efficiency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뭐 소수점도 나오고 훨씬 더 정교한, 훨씬 더 좀 advanced 된 그 메저이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4가 이런 거고, 스텝 5는 이제 조금 스텝 4까지 하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디펜시브 리바운드를 할 때 개수, 어떨 때 디펜시브 리바운드를 할 때는 뭐 수비 선수가 동시에 둘이 떴는데 우리 선수가 뛰니까 내가 그냥 양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했다고 해서 오직 나의 공헌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다른 선수가 블락아웃을 박스아웃을 해줬다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미세 조정, 동료의 어떤 그 디펜시브 리바운드에서의 어떤 역할, 그거에 대한 미세한 조정, 그거 좀 복잡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설명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계산법, 생산, 여기에 보면은 어시스트는 없어요. 여기. 그렇죠? 왜냐하면 어시스트는 그 포제션을 뺏어오는 것, 포제션을 연장하는 것, 혹은 득점을 하는 것, 이거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주지 못해요. 근데 어시스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동료 선수들의 야투율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어시스트의 기록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시스트를 어떻게 여기에 시스템으로 넣느냐, 그거를 어시스트를 조정하는 역할을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7번째는 또 다른 뭐 팀 디펜스라든지 이 선수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미니트, 얼마를 48분을 뛰었을 때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선수마다 활동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48미니트 기준으로 먼저 계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단계를 거치서 win produced라는 메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논의한 win produced, 그 다음에 뭐 텐덱스, 그다음에 NBA efficiency,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게임 스코어, 뭐 포인트 크리에이티드, 이런 그 메저들을 가지고 2023-24 시즌에 각 기록의 탑 10 선수들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보면은 먼저 공식 기록인 NBA efficiency를 보면은 니콜라 요키치가 1등입니다. 38.5로. 그 다음 2등은 루카 돈치치가 2등이고, 그 다음 3번은 야니스 안테토쿤보가 3등입니다. 뭐, 세 선수 탑3가 전부, 미국인이 아니고 유럽에서 온 선수들이네요. 그 다음에 앤토니 데이비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보니스, 이 선수가 상당히 언더레이티드 된 센터이지만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상당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길저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가 7위네요. 그 다음에 8위가 케빈 듀란트, 9위가 제이슨 테이텀, 그 다음에 10위가 웬반야마, 신인 선수죠. 이 탑 10 내에 미국 선수가 몇 없네요. 앤토니 데이비스, 길저스 알렉산더도 프랑스고,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테이텀 4명밖에 없네요. 유럽 선수가 오히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스코어로 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 뭐 야니스가 1등으로 올라오고 요키치가 2등으로 내려오고 루카 돈치치가 3등이고 1, 2, 3등은 순서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앤토니 데이비스가 5등으로 오고 길저스 알렉산더가
4등이 되고, 르브론 제임스가 좀 올라오고, 제일렌 브런슨이 여기는 더 높은 점수로 올라오고, 데이빈 부커, 피닉스 선수의 선수가 있고, 사보니스나가 좀, 케빈 듀란트가 등수가 좀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빠진 선수가 누가 있나요? 웬반야마가 대신 빠졌네요. 그 다음 제이슨 테이텀도 빠졌습니다. 그쵸? 이피션시는 있었던. 그다음 포인트 크리에이티드도 한번 볼까요? 니콜라스 요키치가 1등은 하면 이피션시랑 비슷한데, 엔비드가 아까 NBA 이피션시나 게임 스코어에는 없었는데 여기에는 2등으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할리버튼 선수 가드인데 인디애나의 가드죠. 이 선수도 3등으로 올라옵니다. 루카 돈치치, 사보니스, 야니스 이런 선수들은 계속 들어오고, 트레이 영이 포인트 가드인데 이 선수도 들어옵니다. 없었는데. 그 다음에 길저스 알렉산더는 있고, 데빈 부커 있고, 그 다음에 휴스턴의 세이군이라는 그 유럽에서 온 센터가 있는데 신인 선수이죠. 이 선수가 들어옵니다. 좀 포인트 크리에이티드는 다른 거랑 좀 많이 다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할리버튼이라든지 트레이 영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가드거든요. 이 선수들이 들어왔다는 건 아마 어시스트에 대한 비중이 좀 높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으로 텐덱스는 아마 텐덱스는 정통적인 것과 비슷할 겁니다. 요키치, 돈치치, 야니스, 안테토쿤보, 즉 NBA 이피션시와 1, 2, 3등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길저스 알렉산더, 앤토니 데이비스, 사보니스 이것도 4, 5, 6등이 NBA 이피션시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도 동일하고, 케빈 듀란트 단지 웬반야마가 빠지고 할리버튼이 들어왔다. 몇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자, 윈 프로듀스가 다른 만들면서 그 아까 데이빗 베리 교수들이 다른 메저들을 비판할 때 지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들은 이런 득점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는 건 좋은데 야투를 많이 던져서 득점을 많이 하는 것과 야투를 적게 하고 득점 많이 하는 것, 즉 야투율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뭐랬죠? 야투율, 즉 슛을 쏴서 실패하는 건 뭐예요? 포지션을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감점 요인을 엄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산한 걸 보면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야니스가 1등, 요키치가 2등, 돈치치가 3등 하면 1, 2, 3등은 순서만 다르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길저스 알렉산더, 사보니스도 NBA 이피션시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할리버튼이 들어온 거는 NBA 이피션시와 좀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루디 고베어는 다른 메저에는 전혀 없는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카와이 레나드도 다른 데는 없는데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들어온 이유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리바운드와 어시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윈 프로듀스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메저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뭐냐면 포지션을 뺏겼다든지 포지션을 유지했다든지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리바운드, 수비건 공격이건 리바운드의 비중이 아마 웨이트가 좀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트를 얼마나 하느냐, 그 다음에 야투율이 얼마나 좋으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요인일 텐데, 아마 고베어 같은 선수는 리바운드가 굉장히 좋고, 블럭샷이라든지 이런 디펜시브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올라온 것 같고, 레이나드 같은 선수는 다른 데 없었잖아요. 이 선수가 아마 제 생각엔 야투율이 좋지 않겠냐, 야투율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NBA에서의 WAR,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 가지 측정 방법들이 있다. 근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뭐 기대만큼 좋지는 못하다. 그러면서 윈 프로듀스트라는 거가 좀 색다른 최근에 어드밴스된 메저이다. 걔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계산한 탑 10 리스트를 한번 보면서 비교를 하여 봤습니다. 더욱더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윈 프로듀스트에 대한 설명 파일이 있는 링크를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윈 프로듀스트로 계산한 매 시즌별 탑 10 리스트를 한번 데이터로 정리하여서 재생 목록 데이터, 스포츠 데이터 있죠? 거기에 언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판 커리가 누가 더 우수한 선수냐? 그거 다양한 기록들이 있지만은 어떤 기록은 스테판 커리가 좋고 어떤 건 르브론 제임스가 좋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데 윈 프로듀스트로 계산한 것을 비교해 보면은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